음, 92쪽 연력학 제2법칙 보겠습니다. 어,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고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 무질서도 증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력학 제2법칙은 따로 공식은 없고요. 어, 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일단 좀 볼까요? 가역 과정하고 비가역 과정이 있습니다. 가역 과정은 역반응이 가능한 과정, 이런 걸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비가역 과정은 역반응이 가능하지 아니한 과정, 이런 걸 비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체의 확산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지거든요. 요게 이렇게 퍼져요. 근데 B에서 A로 역과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비가역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자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공기 저항과 마찰에 의해서 점점 진폭이 작아지거든요. 이게 원래 상태로 주변의 열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 발생한 열 에너지가 다시 흡수가 되어서 점점 진폭이 커지는 과정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은 하는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다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가역 과정,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과정이죠.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 안 일어난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결코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그냥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산된 게 다시 모아지지 않는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서 열평형 상태가 되었는데요. 요게 다시 고온과 저온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 요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는 분자 배열의 무질서도인데요. 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난다. 이죠. 뭐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네.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열 효율 100% 기관은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리고 열기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열기관이 내연기관, 외연기가 있다고 했죠.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꿉니다. 자, 여기 고열원에서 Q1만큼의 열 에너지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Q2만큼이 빠져나갑니다. Q1에서 Q2를 뺀 만큼이 1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일회양이 Q1에서 Q2를 뺀 만큼이에요. 그걸 이제 열기관의 열 효율을 좀 구해주면 공급한 열분의 한 일회양입니다. 그럼 Q1분의 Q1-Q2도 되고요. 요거는 1-Q1분의 Q2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에서 Q1분의 Q2를 빼야 되니까 만약에 Q2가 전혀 빠져나간 열이 없어요. 모두 다 싹 다 1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 100%가 되겠죠. 열 효율이 1이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모든 열이 모든 1로 모두 다 열이 공급한 열이 모두 다 1로 전환되는 열은 없습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이 열 효율 1, 그러니까 100%인 열기관은 없다.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없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그걸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열 효율이 높은 이상적인 열기관.
기관인데요. 열 효율이 1-Q1분의 Q2라고 했죠. 그게 이제 고온의 열원의 온도분의 저온의 열원의 온도 이렇게 나타내죠. 이 순환 과정을 보면 A에서 B까지 등온 팽창을 하고요. 등온 팽창을 하고 B에서 C까지 단열 팽창, 그리고 C에서 D까지 등온 압축, 그리고 D에서 A까지 단열 압축. 이게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이 되겠습니다. 카르노 기관. 연구기관입니다.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일단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제1종 연구기관하고 2종 연구기관이 있어요.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고요. 제2종 연구기관은 2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1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돼요.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1종 연구기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1법칙에 위배됩니다. 자, 그리고 제2종 연구기관은 제2법칙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1종 연구기관은 1법칙에 위배되는구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구나.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구나. 안 되는 거고요. 제2종 연구기관은 2법칙에 위배되는구나. 열 효율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구나. 안 되는 겁니다. 1법칙에 위배되는 게 1종 연구기관, 2법칙에 위배되는 게 2종 연구기관. 자,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하죠. 에,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역반응이 가능한 과정,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변화가 진행되니까 스스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건 가역 과정이 아닌 것, 비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설명하는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고요. 분자 배열의 무질서한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없다면 그래요.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열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고요. 열기관에 공급된 열 중에서 일을 한 비율, 일로 전환된 비율을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최대값 1로도 나타내고요. 혹은 100%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1번입니다. 그림 A와 같이 한쪽에 1기압의 기체가 들어있죠. 요 밸브를 열면 그림 B와 같이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OX 퀴즈인데요. 비가역 과정입니다. B가 다시 A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B 상태에서 저절로 A 상태로 되돌아오지는 않고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도 B 상태에서 A 상태로, 아니, 에너지 공급하면 가능합니다. 냉장고도 가능해요. 에너지만 공급하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면요. 1번에 XOX. 2번입니다. 비가역 과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까요? 열의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되는 거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기체가 확산하는데요. 확산된 게 다시 모아지진 않습니다. 잉크 확산도 마찬가지고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얘는 이제 가역 과정이죠. 진자 운동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계속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비가역 과정은 기억, 니은, 티귿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력학 법칙인데요.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열이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해서 저온의 물체가 더 차가워지고 고온의 물체가 더 뜨거워진 현상은 에너지 보존 법칙인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 에너지의 방향성, 연력학 제2법칙에는 위배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요.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OX 퀴즈인데요.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두 물체 온도가 같아지면 두 물체 온도가 변하지 않는 열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단열이 잘 돼 있을 때요. 예. 자, 그리고 열 평형 상태에서 두 물체가 다시 고온과 저온으로 나뉘어진 일은 저절로는 아이고. 예. 저절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 저절로 안 일어나죠. 에너지 공급하면 가능하고요. 5번입니다. 어떤 열기관에서 1000줄의 열을 흡수해서 600줄의 일을 했죠. 아니구나. 일을 하고 600줄의 열을 방출했습니다. 열 효율이요. 열 효율은 공급한 열분의 한 일의 양이거든요. 한 일의 양은 공급한 열에서 방출된 열을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공급한 열이 1000줄이고요. 1000줄 중에서 빠져나간 열이 600줄. 그러니까 한 일의 양이 400줄인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열 효율은 0.4 혹은 40%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6번 보죠.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대해서 OX 퀴즈입니다. 열은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지는 않고요.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거 다 열역학 제2법칙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열은 모두 1로 바꿀 수 없습니다. 1은 모두 열로 가능해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55XO이고요. 대표 자료 분석을 뭐 해보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네요. 이게 지금 단열된 상자인데요. 단열이 돼 있고 칸막이 설치해서 이상기체 채웠습니다. 비는 진공 상태고요. 구멍 내면 확산이 되겠죠. 예, 됩니다. 그 역과정이 일어나지 않고요. 기체 확산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네요. 기체가 확산된 후 다시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기체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에 관련된 현상. 기체를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이건 연력학 제2법칙. 우리 연력학 제2법칙 찾아야 돼요.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 방 안의 공기가 저절로 한 구석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자, 여기서 연력학 제2법칙은 니은,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3번 보죠. 기체 확산은 비가역 과정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기체 분자는 A, B에 골고루 퍼져 있고요.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밀어낸 게 없어요. 그냥 퍼진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확산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3번에서 55XX. 그리고 여기 3번에 3번 주의해 주세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확산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간은 열기관이죠. 고열원 T1 온도입니다. 거기서 Q1의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고 T2 온도인 저열원으로 Q2의 열이 방출됩니다. 나는 가의 열기관에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로 나타나면서 일을 한 값이고요. 요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가에서 열기관의 열 효율을 나타내래요. Q1과 W로 Q1분의 W라고 나타내시면 되고요. 나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T1, T2가 등온선이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건 T2보다 T1의 온도가 높아요. A에서 B 과정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 자, 3번. 공급한 열만큼 싹 다 일을 하는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BC 과정에서 등온 과정입니다. 기체가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은 Q2이다. 아니요, 여기 지금 Q1이라고 써 있지요.
CD 과정에서, 예, CD 과정 이렇게 되고 있죠.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어, 지금 CD가 단열일까요? CD가 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어, 단열이겠죠. 단열이라면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이면 일을 요 면적만큼 했거든요. 일을 요 면적만큼 한 만큼 온도가 낮아집니다. 예, 단열 팽창이면 그래요. 그리고 어, DA 과정이요. 예, DA 과정 일을 받았네요. 기체가 방출한 열은 예, 뭐 Q2라고 써 있죠. 그래서 3번에 OX55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내신 만점 문제, 실력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